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개인의 선택이나 일탈로만 보기에는 범위가 넓고 파급력도 큽니다. 의료법 체계, 불법 의료 관행, 그리고 관리 사각지대라는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논란을 접하며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혹은 단순한 가십처럼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특정 인물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앞으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사실과 제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한 방송인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고발 내용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인물에게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링거 투여 등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셋째, 향정신성 의약품이 대리 처방됐을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건드리는 사안입니다. 단순한 편의나 관행으로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사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결정은 사안의 무게를 당사자 역시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사한 의혹이 다른 연예인 사례로 이어지면서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 불법 의료 관행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확산됐습니다. 일부 연예인은 해당 인물에게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의사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영상 속 장면까지 재조명되며 사건은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을 특정 직업군의 도덕성 문제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매우 분명합니다. 의료 행위는 국내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주사, 링거 투여, 약물 처방은 모두 의료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면허 의료 행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 역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허가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응급상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가정집이나 차량, 임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문제된 행위는 미용 목적의 주사, 피로회복을 위한 수액 투여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료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의료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판단착오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 됩니다. 가장 심각하게 지적되는 부분은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오남용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면 진료와 본인 처방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사회적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만약 대리 처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개인의 편의를 넘어 의약품 관리 체계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무면허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자가 가장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의료법의 기본 원칙이며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둘째,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도록 방치된 관리 감독 체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불법 의료가 개인 간의 은밀한 거래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틈을 허용한 제도의 허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셋째, 불법임을 인지했거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이용했다면 이용자 역시 도덕적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사람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제한적입니다.
이 때문에 처벌의 무게가 행위자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불법 의료 행위의 수요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이 역시 개인의 일탈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연예인의 특수한 근무 환경, 불규칙한 일정과 높은 노출도, 병원 방문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 대리 처방 제도의 허점, 그리고 출장 형태의 의료 행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맞물리면서 불법 의료 행위가 편의나 관행처럼 자리 잡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논란은 연예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의료의 신뢰, 법의 실효성, 그리고 국가 관리 체계의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편리함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고 비공식적인 방식보다 공식 의료 시스템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소비하기보다 사회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며 어떤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하는지 차분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